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힘을 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힘이 조금씩 다시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2432포인트에서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다가 11시 구간부터는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오후장에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이번에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중국 쪽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고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에서 이 생산을 하는 것 쪽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금요일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강재현 운용영님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출석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마그마님 가장 처음으로 와주신 것 같고요. 네, 아니네요. 막차 외노자님이 1등으로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앞산솔님 오셨고요. SW리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준호님 오셨고요. 한콩이님 안녕하세요. 윤수짱 월천님,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네, 지이크님 오셨고요. 마그마님, 테리님 퇴근 가자고요. 이제 시작했는데 퇴근은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리님, 네, 얼굴 작아 보이려고 어깨를 넓혔냐고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좀 한 효과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 문의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금산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미니 강의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 미니 강의일까요? 네, 이제 오늘 그 미니 강의 제목은 3분기 실적주 매매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공개해 드리는 뭐 10종목 이상의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3분기 실적주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3분기 실적 3분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7, 8, 9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이 이제 3분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이죠. 제가 최근에 5년간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분기 실적주들은 제가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마지막 달, 그 분기의 마지막 달에 주가 상승이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3월 달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미리 지금 예측을 해서 9월 달부터 여러분들 매집을 하는 겁니다. 매집을 해서
실적 발표일까지 상승률이 가장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분기라 그러면 1, 2, 3 이게 1분기잖아요. 3월 달에 주가가 상승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분기면 4, 5, 6이잖아요. 6월 달에 상승률이 가장 크다는 거죠. 3분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이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이달 그 주식을 매수를 해서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보통 실적이 웬만한 기업들은 한 10월 뭐 한 20일 정도에 발표되니까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제가 그 종목을 이야기할 때 저는 다이렉트로 종목을 저는 공개를 합니다. 제가 뭐 두루뭉실하게 뭐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종목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제가 그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약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보약을 드리지 독약을 드리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드리는 종목군들은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고 재무 안정성이 있습니다.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방송 나와서 적자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바이오든 무엇이든 적자 기업을 단 한 번도 저는 이 방송에서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요, 조정 받을 때 관심을 가지세요. 대덕전자, 한솔재지, S&T 모티브, 하나솔루션, SPC 삼립, 태강, 화나, 포스코 케미칼, 한국카본, 리노공업입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딱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차트를 보시고요. 그냥 덥석 매수하지 말고 딱 원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5일 이평선이나 뭐 10일 이평선이나 뭐 20일 이평선이나 뭐 33일 이평선 각자의 매수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격대 들어오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택도 아닌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적자 투승인 종목, 재무구조가 엉망인 종목, 택도 아닌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이 조정에 들어오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3분기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그런 종목들을 짚어주셨네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나 하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아니면 개별 호재 소식에 따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일 텐데 거기에는 항상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항상 실적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종목들 발굴에 조금 더 힘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제가 여기 앙드레김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따 저녁에 한복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명절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토마토TV에서 재밌는 거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복을 입게 되니까요.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명절에도 토마토TV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부자대자님이 보내주신 삼성중공업이에요. 네, 삼성중공업 6,250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손절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꼭 진단 부탁드려요.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지금 매수한 구간을 살펴보자면 수익 구간이 몇 번 있었지만 그걸 이제 놓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지금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창에다가 그 국제 유가를 제가 차트를 올려놨죠. 지금 WTI 뉴욕 선물을 놓고 보면 배럴당 지금 86달러까지 내려와 있죠. 최근에 이제 조선 업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지금 조선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조선주를 예를 매매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상승세가 크고 어떤 종목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조선주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그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현대미포조선이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주가가 한번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게 보면은 현대중공업을 보시면요. 현대중공업도 여러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고점 치고 난 이후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삼성중공업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요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지금 6,2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 조선 업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좋아지는 건 좀 수주 받아 놓은 걸 보면 상당한 지금 수주를 받아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아까 아니라 그랬죠. 종목별 차별이 일어나는 게 삼성중공업이 흑자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딱 분석을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가 조선 업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많이 하는 업황은 상당히 좋으나 삼성중공업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년 가도 아마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현재 수주 상황과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아직까지도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아직까지도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은 업황은 괜찮은데 종목에 대해서 지금 번지수가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번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번 100번으로 가야 되는데 번지수가 지금 105번으로 가버린 거죠. 이 종목은요, 반등이 나오면 지금 자리에 종목 빠지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손해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요. 기다리면은 매수가 정도 6,2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는 6,1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 오면 이게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또는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그런 전략을 짜보시고요. 지금 자리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안 되는 주식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은
매수가 정도 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가 기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면 뭐 그 정도까지 손실 보지 않고 또는 뭐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결국에는 이 실적인 것 같아요.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본전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셨던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쪽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거듭 강조해주셨던 조선기자재 쪽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본전에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한복 이야기 했는데 결혼식 아니고요. 미스터 진단도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녹화 방송이 있는데 이제 추석 특집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딱 됐을 때 추석 때 특집 방송으로 제가 한복을 입은 모습 볼 수 있으니까 그때도 추석 때도 토마토TV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지금 바로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대성창투 50%, 4,750원입니다. 50%면 꽤 많이 네, 비중을 담고 계신데, 이게 영화 때문에 들어가신 거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빠져버려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3,000원은 지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예를 들면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재투자를 해야 될지 물을 타야 할지 그걸 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지 아니면은 어떻게 좀 전략을 다시 세워볼지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 대성창투가 이번 그 7월 말쯤에 영화 한산이 흥행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바로 꼬꾸라져 버려서 우리 시청자분이 50%나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하기에도 약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물타기 한다고 해서 이거 기대해봐도 되나?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성창투란 데가 말 그대로 투자회사 아닙니까? 이 투자회사에서 지금 이제 영화 관련돼 있는 이제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으면 이 종목은 맨 처음에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략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회사는 어디든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의 그런 이 종목은 테마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맨 처음에 전략을 세울 때 나는 이 종목을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 실패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 때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걸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주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750원이면 이게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일 꼭대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했으면 이게 주가가 아니다 싶으면 있잖아요.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반드시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못한 거 아닙니까?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다시 매수 가격까지 오기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또다시 대성창투가 다른 데 또 투자해서 모멘텀이 나오면 상승할 수 있겠으나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매수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략 실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비중을 50%면 나의 절반을 투자한 거잖아요. 과연 여기에 50%를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 비중에 대한 또 실패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3,500원을 넘기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원래 주가가 제자리에 되돌아간 거예요. 원래 자리에서 주가가 지금 되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지금 자리의 주가는요 거의가 다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은 MACD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보니까 MACD가 거의 0에 가깝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저점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여기에서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매도 목표가를 얼마 정도를 제시해 드리냐면요. 3,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전략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나오면 이 되돌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거든. 어떤 종목이든요. 그 종목의 실적 주든 우량 주든 또는 뭐 테마 주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되면 반드시 되돌림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되돌림은 나올 때 매도 못하면 또 어려워집니다. 보통 되돌림이 나올 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일정 부분 상승세가 나와요. 다시 주가는 다시 제자리. 다시 상승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때 매도 기회가 한번 왔었어요. 이때 매도 기회 한번 왔었잖아요. 요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 자리가. 지금 이게 이날 음봉의 이 자리가 요 자리라고요. 그럼 이제 하락이 나왔죠.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요 자리가 이렇게 나오면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3,800원 정도 되면은 3,500원 정도 되면 한번 매도했다가 이거는요. 전량 다 매도하기가 좀 쉽지 않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게서 묶여 있으면 상당히 사람이 괴로워. 내가 어떤 종목에 마이너스 한 30%, 40% 손해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비중 조절을 하고 비중을 한 종목당 만약 이게 우량주라고 하면 차라리 뭐 이 종목이 우량주라면 50%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안전한 테마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비중도 50% 너무나 많이 실으셨고 또 손절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3,500원 정도 오면 물량 절반이라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유 비중이 50%나 되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한 번에 정리하기는 좀 양이 크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한 반절 정도를 정리해보고 나머지는 좀 더 흐름을 체크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셔서 다른 종목에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성창투 너무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 영화가 흥행했다는 소식, 예전에 그 명량 관련해서도 한번 큰 탄력을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이 더 큰 기대감을 안고 진입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여기서 기대치를 부합시켜주지 못한 종목이라 저도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 통해서 꼭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이 보내주신 CS 윈드입니다. 62,9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CS 윈드 지금 62,900원에 진입하셨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71,000원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한 3일째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놓친 구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번에 유럽 쪽에서도 풍력 발전을 확대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으니까 이번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이게 나와 있는 CS 윈드는 조금 그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풍력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패션에 맞는 섹터입니다. 이 풍력은 이렇게 하세요.
이 풍력이라고 하는 거, 요 자체는요, 이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요, 태양광하고 풍력과 이 태양광은 지금 시장의 패션에 어울리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시간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요,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태조 이방은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섹터는 한동안에는 이 종목이 주도주가 맞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서 이 시간에 제가 CS-윈드 진단하다가 왜 제가 삼성전자로 되돌아가냐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요 120일 이게 120일 이평선이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태조 이방은이 주도주예요.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야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갈 수 없죠. 그죠? 주식이 뭐 매일매일 가면은 여러분들 뭐 그냥 떼부자 되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라가면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매일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2,900원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 비중이 10% 정도 되니까요. 이 종목은 좀 더 내려오면 뭐 추가로 한 5% 정도는 더 매수는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오늘 보니까 장중에 한 6% 정도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62,000원 정도 오면요. 좀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 정도. 그런데 제가 이게 한 가지 더 조언을 한다면 CS-윈드를 매매하기보다는 이거는 완전히 개별주잖아요. CS-윈드라는 그룹 자체가 그냥 개별 기업이잖아요. 이게 대기업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강 M&T라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강 M&T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33일 이평선가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주식한다면 검산이라는 전문가가 만약에 매매한다면 나는 CS-윈드를 매도하고 나는 상강 M&T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상강 M&T로 들어가느냐? SK그룹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SK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 신재생 쪽에서 지금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SK에코플랜트가 지금 신재생에서 지금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내 같으면은 지금 CS-윈드가 내가 수익이니까 매도하고 차라리 상강 M&T는 조정을 더 심하게 받았잖아요. 이게 뭐 까맣게 칠해놓은 게 이게 33일 이평선 이게 그죠? 이쪽에는 뭐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CS-윈드는 여기까지 조정 안 들어왔잖아요. 33일 이평선이 요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아직 여기까지 조정도 안 들어왔잖아요. 충분히 조정받고 있는 게 지금 상강 M&T니까 그리고 지금 CS-윈드 수익이 나 있으니까 매도하고 상강 M&T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S-윈드 나쁘진 않지만 3강 M&T 쪽으로 종목 교체도 생각해보자 이런 코멘트를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약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수익 가져가시고 3강 M&T를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 보면은 삼성중공업, 대성창투, CS-윈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진단을 해드렸는데 이 섹터 내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어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과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반도체 생각이 나서 그냥 삼성전자 주가를 좀 체크해보고 싶어서 쳐봤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이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쫙 넓게 펼쳐봐서 2000년대 이 주가를 봤는데
5,000원대인 걸 보고 내가 만약에 이때 지금 나이였으면 지금 많이 사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장기 보유한 게 어느 정도가 최대치인가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어느 정도까지 장기 보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경험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서 반도체 업황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재현 운용형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뉴스가 이 미국 정부가 AI용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 이런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설명해 주세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2018년도 겪었었듯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무역 분쟁이 국내 기업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많이 가진다 정도.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투자 심리적에서 많이 문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국내 반도체 업황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사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칩포 동맹에 어느 정도 국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우리나라까지 확대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반대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그러니까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차이가 나냐?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주가 하락도 상당히 컸었고, 엔비디아 자체가 반도체 업종 지수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저께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도 연결되는 케이스를 보여줬었다 되죠. 근데 이제 메모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크게 영향받은 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와 달리 어제와 그제 둘 다 하락이 없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악재를 더 현재 받는다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더 확대될 경우는 좀 안 좋다 정도?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를 향한 이 업황 분위기나 뭐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고 이게 살아날 분위기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업황 전체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여기 제가 댓글 보니까 장기 투자 보통 어느 정도 하시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반 정도 들고 계신 것 같네요. 근데 그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1, 2년을 이렇게 쭉 들고 계시는지 저는 하루만 떨어져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12년 동안 이걸 들고 계신 것도 아니고 물려 계신 분도 봤다고요. 12년은 정말 어떻게 들고 있는 걸까요? 그때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 그것도 저는 감도 안 잡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서 다음 종목 진단은 또 이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될지 해볼게요. 블루 실장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다원시스 23,4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꼭 강재훈 운용형님께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다원시스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전동차 쪽에 이 사업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탄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박스권 중에서도 정말 작은 박스권 움직임인 것 같아서 다원시스를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다원시스 자체가
지금 앞전에 주가가 이제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배경이 뭐냐면은 자회사,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이제 바이오 이쪽에 진출한다라는 부분하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진출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앞전에 주가가 한번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 자체는 이제 전동차라든지 그런 쪽에서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외적인 자회사들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키워가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에 따른 뭐 상장 가능성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기대치 있던 부분이 다 빠져버렸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 동력이란 부분이 앞전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현재는 그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이 꺾여버리니까 주가 역시도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가 밸류적인 메리트가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이제 뭐도 적정 주가 움직였던 회사였던데 그게 이제 한번 너무나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높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23,40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좁은 밴드 상단 자리 넘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 한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다운 시스는 지금 21,000원짜리가 원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살짝 깨진 상태고 여기서 이제 25,000원이라는 자리대 그러니까 조금 더 밑으로 봤을 때 22,000원 정도인데 22,000원이라는 자리대를 깨게 되면은 물량 한 번이 또 출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5%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을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만 아까 말씀드렸던 22,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버리시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추세 라인에서의 지지가 한번 나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하신 가격대 전후까지는 열린다 정도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마무리하신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원시스는 이 구간이 왔을 때 정리를 잘 해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이 손절가 라인 잘 잡아보시고 대응 전략도 잘 짜보시길 바랄게요. 네, 손절할 때는 참 마음이 항상 아쉽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대응 전략을 잘 짠다면 손실은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김은희 님이 보내주신 한국카본입니다. 14,7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30% 들고 계시면 이게 적은 비중은 아닌데 우리 김은희 님도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은 게 저기서 이제 고점 딱 갔을 때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았겠지만 그 구간을 놓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령님, 이 한국카본 30%나 들고 계신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을까요? 한국카본이라든지 지금 조선기자재 관련 쪽은 지금 당장보다는 이쪽은 이제 향후 수주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 이쪽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워낙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를 많이 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먹거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높아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LNG 관련해서 앞으로 카타르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앞전에는 이제 철강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차라리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뭐 태조 이방원하면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중간에 쉬면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눌림을 주고 중간에 한번 단기 상승 뽑고 이런 과정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매매하실 거 없이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뭐 전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한국화보이라는 종목 자체가 앞전에 가장 중요했던 자리대가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가 되는데 이 가격대가 항상 저항으로 인식했던 그런 자리대에서 돌파하고 나 현재 지지를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 가격은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지금은 돌파 지지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고가 라인대를 돌파 시도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으신 만큼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16,000원대 근처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조금 비중을 덜어서 부담 없이 좀 더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화보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네요. 앞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이 쭉 지켜보면 괜찮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국화보는 잘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럽 쪽에서 러시아 때문에 천연가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 차트나 뭐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천연가스 그리고 LNG선 수주와 관련해서는 한국화보는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화보는 진단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자면 황희성 님이 보내주신 한국항공우주 59,2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까지 모아가려고 한다. 향후 대응 방법이랑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우주항공이나 뭐 방위 이쪽이 되게 탄력을 많이 받고 있고 이 태조 이방원에도 어쨌든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사실 내년까지는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지금 더 들고 있어도 여기서 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방산 쪽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평가를 받는다는 게 원래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관련해서 방어주 성향을 좀 띠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에 많이 수출 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된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그 부분이 뭐 인정을 받는다 되고 앞으로도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움직인 건데 재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수세라든지 시세라든지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급하게 많이 올라가면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한국항공우주가 63,000원이라는 가격대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았다. 이게 예전에 고가 라인 때 여기서 매물이 시작되는 그 자리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다 됩니다. 그럼 이 자리대에서는 결국은 올라타서 매물 소화하고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따른 이격 소화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이 작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신 비중을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뭐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라고 할 정도의 비중은 아니시고 뭐 내려오면 더 사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한번 지금 바로 산다, 지금 갖고 가는 비중 정도? 요거는 부담이 없이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간다 했을 때 더 산다, 이거는 약간 반대이고, 오히려 이제 내려온다가 되면은 시장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55,000원짜리 저로까지 내려오고, 기간 조정 걷고, 이런 과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물량은 63,000원 넘어간지를 보시고, 만약 못 넘어간다 같으면은 다 정리를 하신 쪽, 그 넘어간다 했을 때 그 물량만 가져가시고, 떨어진다 했을 때는 55,000원 이하에서 추가를 하셔도 괜찮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요즘에 핫한 태조 이방원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도 여기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만큼 말씀해주신 코멘트들 잘 참고하셔서 더 신중하게 판단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또 댓글창 확인해 보니까 이 녹화방송, 이 특집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제가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잖아요. 네, 되게 재미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예전에 예능 중에 좀 막 패널들 나와서 퀴즈 맞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였죠? 뭐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실이었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끼리 함께 보기에 정말 좋은 네, 그런 컨셉이니까요. 많은 분들 명절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큼은 종목 고민보다는 좀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호님, 특집 방송 언제 하는 거냐고요? 이게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아마 홍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날짜를 알게 된다면 꼭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때도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에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현대차요. 현대차. 예.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5만 2천 원이고요. 네. 예, 90%요. 90%요? 예. 오, 정말 많이 담으셨네요. 90%면. 예,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혹시 한지가. 작년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더 됐을까요? 작년 1월 달인 것 같은데, 애플하고 뭐 합작안에 어찌네, 막, 그럴 때, 샀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주가가 요즘에 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았어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현대차 전체적인 이 대응 전략 방법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략보다도 언제 팔고 사야 될지, 네. 언제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손해가 원척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않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상의드리려고요. 네, 그러네요. 너무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높으시니까 언제 이걸 손절하면 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제가 강재현 운용형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운용형님, 이 현대차가 오늘 뭐 이제 수출 호재 소식이 있어서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에 리스크가 조금 더 많은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해서도 탄력 좀 덜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90% 보유 비중 들고 계시고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 전략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기다리는 것도 좀 진절머리가 나지 않으실까 이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은 뭐 90% 갖고 계시니까 비중 추가한 부분은 하실 필요도 없고,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뭐 국내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반대로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띠고 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2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 속보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날, 이제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가격이 높은 자리에서 사셨고, 또 현재까지 갖고 계신 기간도 굉장히 좀 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길게 좀 말씀드리자면, 수급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좀 한번 봐드릴게요. 현대차가 최근 2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약 7천억 정도 유입이 되었죠.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매도가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 수혜를 못 본다가 되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다가 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현대차의 생산 라인에서 일정 부분을 올해 아산 공장이 3월 달에 부분 개조를 했듯이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3개월 정도의 시간만 있다가 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한 상태지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들이 대부분 수혜를 가져가지만 그 차들을 제외한 나머지 70% 정도는 대부분 동일한 선상이고 오히려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결국 현대차가 괜찮다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가 좀 있다가 됩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한일 효과를 비롯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문을 소화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는 믹스 개선이란 부분과 그리고 현재 고가 차량 그리고 한일 효과를 좀 더 보는 쪽으로 판매를 늘려가면서 결국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 케이스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시장에서 환율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하고는 약간 달리 가죠.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총 상위 종목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대형 2차 전지와 자동차 이 그룹에 딱 속해져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이제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예전에 애플과의 협업을 한다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사셔가지고 현재는 한 20% 정도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요즘 시장에 비하면 그 당시 이제 작년 1월달 지수가 3,000일대에 비하면은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주는 회사니까 이 종목은 가져가셔도 무난하다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대차는 지금 현재 주문 대기를 해놓은 것들 다 소화하려면 내년까지는 실적이라는 부분은 무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 거고 지금 한번 정을 받은 자리대가 전체적인 박스의 중간마디 여기서 정 한번 받았다 됩니다. 근데 이 역시도 매물 소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신다 되더라도 결국 매수가 이상, 매수가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라서 기다리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유 비중도 90%로 너무 높으시고 또 장기간 들고 계셔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주셨거든요. 그래서 힘내셔서 조금만 더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네, 조금만 더. 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네네, 그때까지. 더 갈 수가 있다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대차 오늘 호재 소식 있었죠? 현대차와 기아 지금 해외에서 수출 호재 소식, 호조가 나타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와서 사실 저는 이제 아침까지만 해도 좀 아쉬운 뉴스가 있길래 거기에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거에만 수혜 줄 거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서 오늘 이 현대차랑 기아 또 밀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강재현 운용형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운용형님 그리고 내일 이제 공방도 있으시죠? 네, 매주 토요일 날 하는 한 주간의 주식 총정리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9월달 시장이기 때문에 9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기대 요인이 어떤 게 있고 현재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밤 9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강재현 운용위원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밤 9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강재현 운용위원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강재현 운용위원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더 많은 종목들 진단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금요일이니까 미스터 진단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미스터 진단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여기서도 종목 진단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이 함께 도와주실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 미스터 진단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